안녕하세요. 난공이입니다. 전 세계 근로자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는 시대. 특히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지금 월급으로는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업 시장 확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부업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전파되면서 부업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투잡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지금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공무원법에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 공무원은 투잡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겸직허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제도만 지키면 공무원도 투잡할 수 있다. 합법적 겸직허가 기준부터 공무원이 하기 좋은 겸직 추천까지 오늘 공시 이슈집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공무원은 왜 겸직 허용을 금지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겸직을 하면서 업무에 피해가 가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경우 공직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이 가능한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겸직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고 불가하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걸까요? 공무원 겸직 허가는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겸직 허가를 금지하는 경우. 먼저 겸직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업무를 금지합니다.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성이란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인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된 영리 업무는 4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금지합니다. 스스로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약 내가 가게를 하나 차려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 명의가 되어 있어도 내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금지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차린 가게에서 실제로 가게를 경영하며 종사한다면 금지된 영리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이사,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되고 그 밖에 임원이란 사회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 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기업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 봉급을 받으며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합니다.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 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 증권, 부동산,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영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수당,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직 금지 요건도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겸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합니다.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셋째,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넷째,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합니다. 영리 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의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 장애인 학생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금지사항의 경우 직무 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영리 업무가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를 알아볼까요? 겸직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앞선 겸직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와 비영리 업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만약 계속성이 없는 경우라면 겸직 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사, 작곡 등 일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 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몇 회, 연 몇 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의 경우처럼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니 이 경우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블로그 광고.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 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금지됩니다. 셋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 제작 관리.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넷째,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 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이 불가하고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6가지 부업들을 고려해 공무원으로 일하더라도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문화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개인 방송에 열풍이 불면서 이것이 겸직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즉, 어떤 행복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본인의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는 영상을 방송한다면 규제 없이 가능.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방송을 송출하려고 한다면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겸직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수익 창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신청해야 하는데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 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고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 창출 요건이 성립됩니다.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 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개인 방송의 경우에도 허가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를 내립니다. 둘째,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준수 사항도 중요합니다. 먼저 겸직 허가의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 심사, 결정, 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겸직 허가 절차 첫 번째,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한 자료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 업무와 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사.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 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 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 규정상 겸직 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겸직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세 번째, 겸직 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 강사,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 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시 허가 여부, 허가 기간 등 심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 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겸직 허가 시 준수 사항도 참고해야 하는데요. 소속 기관의 장이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 점검하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겸직 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고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겸직 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이 준수 사항들을 꼭 유의하세요. 오늘 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의 직업으로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내 이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 겸직 허가 기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꼭 맞는 부업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 개인 방송이 복무 관련 예규에 추가된 것을 보았을 때 점점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하면 빠르고 정확한 공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이슈집이었습니다.